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이랑 미학을 공부하고 있는 송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다니고 있는 2학번 장유민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작년에 이제 같은 회장님의 도움으로 그리스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로 철학기행 간다는 거를 알게 된 거는 작년 2학기 말쯤에 시더리츠 교수님의 세미나를 열린다고 하셔가지고 이건 무조건 가야겠다 했는데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이 철학기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서 그렇게 다녀오게 된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불교 철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교 철학 같은 것도 한번 배우면 좋겠다 싶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이선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면서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불교 철학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서울대학교에 이상혁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인도 불교 철학이라는 그 전공 과목이 있어요. 이제 그 수업을 듣고 인도 형이상학, 특히 부분 전체론적 허무주의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 개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그 수업 듣고 작품 스스로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할 정도로 이제 인도 초기 철학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 유적지, 불교 유적지 같은 데를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거든요. 불교라든지 그런 게 인도에서 정말로 살아있고 정말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차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집에서 오래 떠나서 갔다 와야 되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 차를 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뭐 그림을 그려서 꾸민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서 되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꾸미고 의미를 담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꼭 장식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냥 잠깐 길 가다 만난 그런 잠깐의 순간? 그런 사소한 순간들까지 인도 사람들을 보면은 막 우리는 5초 만났으니까 이제 친구다 막 이런 말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작은 것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겐지스강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뭐 예컨대 시체를 이렇게 들고 와서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태우면서 기도를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출생을 했을 때 거기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침 저녁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초를 이렇게 꽃으로 둘러싸서 강에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모여 있고, 그리고 시간도 뭐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렇게 다양한 시간이 그 속에 혼재되어 있는 걸 보면서 가장 조용하지만 믿음으로 꽉 차고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여러 시간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그런 곳입니다. 저는 마하보디 사원에 갔을 때가 제일 인상 깊은데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곳에 사원을 세운 건데, 그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먼저 그 사원이 크고 웅장하고 멋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제 교수님이랑 뒤풀이에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불교가 마치 죽은 종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인데도 한국에서는 그걸 실감하기가 어려운데, 마하보디 사원에 가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사 지내고 설법하시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런 걸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감동적이었다라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원에 모여서 불교 말고도 힌두교 사람들도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걸 직접 볼 수 있었던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종교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기독교, 불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서로 막
막 대놓고 막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막 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 자체가 부처를 8번째 화신이라고 보나 그런 식으로 아예 포함시켜서 보기도 하고, 아그라성이라고 그 이슬람 왕조가 세운 성인데 거기 보면은 꾸란 것도 써있고, 그리고 연꽃도 있더라고요. 그 연꽃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불교 상징이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융합되어 있다. 그 부분은 좀 차이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존한다. 사실 종교나 철학 이런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보이는 부분이 사람들을 저는 모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에서 보면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원에 가면은 인종, 국적, 성별, 나이 그런 거 가릴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그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서 뭐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라데라데라는 인사법이 있는데 그게 뭐 축복을 빕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지나간다든지라는 그런 다양한 풍습과 문화를 공유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공간에 종교나 철학이 이제 만연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결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철학 기행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당신께서 철학과 출신인데 철학과 후배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건대, 단순한 뭐 장학금이나 이런 거보다도 세계나 다른 문화권들을 직접 보게 해줌으로써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만들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여행을 갔을 때 항상 식사도 학생들이랑 같이 하시고 이동할 때도 막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해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꼽자면 일단 그 자신의 사업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이 앞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것들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에 계속 환원을 하려고 하는 듯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생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인데 이런 거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꼭 나중에 내가 성공을 하면 회장님처럼 많이 베푸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에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한 번 더 제고해보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철학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제 가진 많은 학생들과 간 거다 보니까 철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관심사를 공통으로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경험을 접하면서 이 공통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경험들이 저는 너무 소중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이제 인도에서의 그 철학과 분들이랑 얘기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철학과 학생들이랑 더 잘 얘기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더 잘 나누고 그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보자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중소외에 처해 있다. 첫 번째 소외는 불교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소외고, 두 번째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너무 분야가 다양하고 특정적이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이중소외에 처해 있다고 하거든요. 소외라는 건 결국에 외로움이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또 인기가 없는 그런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런 외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공부하는 분야가 실제로 사람들 내에서 유통되고 실제로 사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은 앞으로도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소외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학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는 싶거든요. 지금까지 불교 얘기만 계속해서 굉장한 불교 애호가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1학년 1학기 때 불교 수업을 처음에 딱 듣고 이제까지 제가
그냥 편견으로만 가지고 있던 불교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 이제 새롭게 볼 수 있게 됐거든요. 다양한 철학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 나가고 해서 전문적인 철학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철학을 배우더라도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 미술이나 음악, 뭐 사업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표현의 방식들을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간소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사업에서 최대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뭐 저를 잘 표현해내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와닿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